오늘은 구축 코에 대해서 한번 원인부터 진단, 증상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술 프로세스에 대해서 환자 케이스를 토대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최근에 저희 인스타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친구가 있어요. 주변에서 너 코 모양이 왜 그러냐라고 말할 정도였고, 코가 컴플렉스여서 수술을 했더니 그대로 컴플렉스인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다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형이 심하게 와서 걱정을 많이 하고 온 친구인데 수술 잘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족을 하고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전에 수술을 몇 번 했는데 마지막 수술 후에도 계속 이제 변형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축 증상이 들리는 게 점점 들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쪽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또 이제 비주 함몰이 있죠, 그죠? 그래서 비주 함몰이 있다는 거는 비중격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 보형물 주변으로 캡슐 생기고 한 것이 보형물도 좀 휘어졌어요. 오른쪽으로 조금 더 휘어지면서 오른쪽에 있는 콧날개를 더 당긴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콧날개를 이렇게 당겨갖고 한쪽만 이렇게 많이 들린, 그리고 위에 흉살이 많이 채워진 그런 모양으로 변형이 있었거든요. 진물도 나고 그리고 딱딱함도 생기고 보형물 주변으로 캡슐이 한가득 생겼어요. 비중격도 다 흡수가 돼서 없어져 버렸고, 콧 날개 연골도 한쪽은 그나마 좀 보이는데 한쪽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막 찌그러져 있어. 굉장히 심한 변형이 온 거죠. 왜 좀 더 빨리 오지 않았어? 이게 항상 안타까워요. 조금 더 빨리 왔으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조금 더 어렵지 않게 수술할 수 있을 텐데 시기를 놓쳐서 피부가 다 딱딱해지고 그렇게 오시면은 우리가 피부를 늘리려고 해도 조금 한계가 생겨버리거든요. 연부 조직에 문제 생겨버리면은 본인이 구축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붉었다 빠지고 저 들린다. 그러면 빨리 검사 받아보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CT랑 내시경으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자랑 상담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느냐, 어떤 부분이 이제 제일 신경 쓰이느냐, 그리고 기대치 얼마인가,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은 대부분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고, 드물게 이렇지만은 나도 이렇게 원한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좀 기대치 낮춰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수술이라는 거는 과한 계획을 세우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지금 이제 구축으로 인해서 이제 콧날개 기대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드리겠다. 보형물은 다 제거하고 이물질을 남기지 않고, 그리고 자가 조직으로 다 제거를 하겠다. 코가 짧아진 것도 길이를 좀 충분히 길게 하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한테 어울리는 코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렇게 복합적으로 정상 범위 내로 계산을 해드린다. 그렇게 현실적인 목표를 잡았어요. 첫 번째는 박리를 하면서 캡슐을 다 제거를 하고 이물질이 있는 염증 부분을 제거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제거를 하는 거죠. 연골이 없기 때문에 작아는 걸 채취를 해서 해야 돼요. 뿐만 아니고 이제 연부 조직, 피부가 얇아진 부분도 있고, 특히 콧대도 이제 자가 조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두근막으로 떼서 콧대를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사진을 보면은 이제 측두근막을 이렇게 채취를 했거든요. 자가능 연골을 이제 다져서 콧대를 이렇게 만들고, 코 기둥은 자가능 연골을 다듬어서 기둥을 만들고, 길이도 연장시켜주고, 콧 날개 연골도 만들어줘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쪽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얘를 충분히 내린다 하면 코 안쪽에도 구축이 와요. 코 안쪽에는 복합 조직 이식, 이제 연골하고 피부 조직 같이 이식을 해서 안쪽도 보강을 해주고, 그렇게 있는 계획을 잡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수술 들어가서 보니까 구축이 생각보다 심했어요. CT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형물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이제 캡슐이 다 위에서도 알고 다 있어서 캡슐을 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두꺼운 이제 cap슐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는 콧 날개 변형이 있는 거를 다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구축이 이렇게 땡겨 올라가 있으면 얘가 안 내려가면은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막이 찢어지지 않게 굉장히 조심조심 하면서 콧 날개 이렇게 땡겨 올라가는 걸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얘가 충분히 좀 내려올 정도까지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자가능을 다듬습니다. 아래에서 올라가는 기둥을 하나, 위에서 내려가는 기둥을 만들어요. 두 개를 합쳐서 기둥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콧날개 연골을 이렇게 모양을 잡는데 한쪽은 또 흉터가 심해서 이제 모양을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쪽은 재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쪽 다 재건했어요. 그래서 늑연골 중에서도 이제 좀 부드러운 부분, 약간 휘어지는 부분을 찾아요. 그래서 그걸로 콧날개 연골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콧날개의 지지 기둥을 또 하나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콧날개 부분을 보강을 해서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콧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높여도 된다 하면은 이제 뭐 기증진피를 사용할 수도 있고, 자가능을 이렇게 판으로처럼 이렇게 얇게 해서 좀 싸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형물 빼니까 너무 없어. 볼륨을 3mm 이상을 채워주려면은 코어 볼륨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늑입자로 해서 이제 측두근막에 싸서 하면은 이제 볼륨이 3mm 이상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라인을 좀 이어지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주고, 전반적으로 측면에서는 이제 과하게 높일 거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모양을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양을 다 만들고 보면은 코를 이렇게 닫으면 이제 점막이 또 안에 부족하거든요. 귀 뒤에서 피부랑 연골에 조금 떼서 비공을 좀 내리는 거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안에도 복합 조직 이식을 조금 해서 여기도 보강을 좀 하고 수술 후 사진인데 그래도 얼추 이제 한쪽이 올라가게 대칭이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완전 대칭될 수는 없어요. 약간의 이제 원래 있던 비대칭도 좀 있고 구멍 사이즈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아이고야 사람이 이제 많이 변했죠, 그죠? 바닥면에 따라서 약간 시간이 약간 울퉁불퉁해지고 흡수율이 부위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편편하게 보여 물는 것처럼 매끈하게 그리고 높이도 막 5mm 이상 그건 어렵고 어느 정도 자연스러울 정도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데는 자가주축을 하는 방법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축코나 심한 재수술에서는 자가늑이 답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재료가 풍부하고 그리고 튼튼하고 모양도 이제 구축된 모양, 현상, 부위에 따라서 연골을 다 다듬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가늑을 이제 꼭 고려를 해야 될 게 맞고요. 고형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제 연부 조직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뭐 죽두근막이라든지 아니면 비대진피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연부 조직도 보강해주면서 수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구축코 수술은 절대 이제 쉬운 수술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의사로서도 그렇고 환자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환자분도 다 이번이 마지막 수술이 되기를 뭐 기도하면서 오시죠.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마지막 수술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진단하고 마무리까지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할 때도 조직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성형 수술의 순기능 그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이제 공감해요. 왜냐 수술 후에 한 달까지는 모르는데 이제 2달 이제 3달 보면은 환자는 조금 자신감 있게 하고 일단 말투가 바뀌어. 자신감 있게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아마 순기능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험이 많은 좀 겸손한 원장님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제가 수술 잘하는 줄 알았어요. 구축코 수술을 하다 보니까 사람 겸손하게. 근데 제가 아는 대가들은 다 겸손하죠. 왜냐? 이게 이제 수술이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겸손하게 환자에 맞게끔 안전하게 문제 없도록 그렇게 수술을 하는 것이 맞지 이걸 첫 번째 코스처럼 환자 의지에 맞춰서 화려하게 아니면 무리하게 그렇게 하면 다시 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 내가 수술한 걸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안도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쌓아나가 대가가 되신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이제 환자랑 맞대하고 수술 결과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고 그런 병원을 찾아가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주변에서 너 코 모양이 왜 그러냐 라고 말할 정도였고 코가 컴플렉스여서 수술을 했더니 그대로 컴플렉스인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다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술한 지 22일이 지났습니다. 진짜 주변에서 왜 이렇게 이뻐졌냐 코 진짜 잘 됐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잘 된 것 같아서 하루에 거울만 몇 번을 보는지 모르겠어요.